은퇴 후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자유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던 교사들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67세 전직 교사 김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교단을 떠난 뒤 붓 하나로 인생의 두 번째 교실을 연 그녀의 수목화 인생 2막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37년 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문학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꽤 예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의 첫날 그 믿음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교무실로 갈 필요가 없고 전화기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사라지자 하루가 텅 빈 공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직 시절엔 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힘들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죠. 그녀는 처음엔 독서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활자를 읽는 건 여전히 머리의 일이지 마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허송세월하던 어느 날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수목화 기초반 포스터를 봤습니다. 어릴 적 미술 시간마다 그림을 망쳐놓던 기억이 떠올라 망설였지만 한 번쯤 다시 배워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붓과의 인연이 그녀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수업날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목화는 잘 그리려는 게 아닙니다. 먹이 번지는 걸 보는 게 수목화의 본질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먹이 스며들듯이 마음도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녀는 처음으로 흐름을 허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붓끝이 내 뜻대로 가지 않아도 괜찮았고 종이 위의 여백이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붓을 잡고 앉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30분이 하루를 다시 살아보게 하는 의식이 됐습니다. 수목화는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되찾게 해준 도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창문 밖 감나무 가지를 그렸습니다. 감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 끝에 감 한 알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구나. 남은 것 하나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퇴직 후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림은 그녀의 일기장이 되었고 붓은 펜보다 진실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 씨는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수목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엔 자신처럼 은퇴 후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직 공무원, 교사, 은행원, 심지어 택시기사 출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그림은 못 그려요라고 말했지만 서로의 그림을 보며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함께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통해 아내의 부재를, 누군가는 직장 시절의 상처를 풀어냈습니다. 붓 한 자루가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작품이 어느 날 지역 미술관의 시니어 작가전에 전시되었을 때 정희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인생이 끝났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니구나. 인생 2막은 직업의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 그녀는 매주 2번 수목화 강좌에서 초보자들을 가르칩니다. 은퇴 후엔 돈보다 하루의 의미가 중요해요. 붓을 잡으면 하루가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요. 그녀의 말엔 여전히 교사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며 여유를 즐기는 은퇴자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희 씨의 변화는 자기 동일성의 회복 과정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공허감, 우울, 무기력을 겪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몰입 활동, 특히 예술적 행위는 자기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악기, 글쓰기처럼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혼자 하는 취미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임의 힘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일터의 관계망이 사라지며 사회적 연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호회나 수업은 그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복구 장치가 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건 노년의 정신 건강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정희 씨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그림 실력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한 그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문화활동이나 취미를 사치로 여기지만 정희 씨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수목화 재료비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줄었어요.
실제로 취미활동을 꾸준히 하는 시니어는 의료비 지출이 평균 15% 낮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안정됩니다. 즉, 부탄자루가 건강보험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그 낯선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무언가에 몰입할 하루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꼭 수묵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끝이든 마음이든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 정희 씨에게 붓이 그랬듯 누군가에게는 기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흙 혹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희 씨는 먹을 갈며 말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그 말처럼 우리도 은퇴 후의 삶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붓 하나가 하루를 바꾸듯 작은 시작이 인생의 이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붓을 잡은 한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은퇴 이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끝의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인생 주기의 한 변곡점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변곡점을 넘어설 수 있는 준비가 대부분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마음을 쓰는 법에는 서툴다. 경제적 은퇴보다 훨씬 먼저 찾아오는 것은 정체성의 공백, 그리고 그것이 남기는 무력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단순히 노후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재구성하는 시기로 봐야 한다. 교사로 37년을 보낸 김정희 씨의 변화는 그 전형적인 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이유가 없었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사라진 공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할 무대가 없었다. 그때 수묵화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붓을 들었다. 그리고 그 붓 끝에서 번져나간 먹빛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다. 수묵화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번짐과 실패를 품는다. 그 허용의 미학이 바로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태도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성숙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의 우울과 공허는 역할 상실에서 비롯된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역할이 사라질 때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김정희 씨가 교사에서 화가로 다시 멘토로 거듭났듯이 배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예술을 배우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30% 이상 유지된다고 한다. 배우는 행위가 뇌를 점개하고 나를 다시 세계와 연결시킨다. 즉 예술은 단지 취미가 아니라 두 번째 교육의 장이 되는 셈이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 역시 중요한 축이다. 일터의 동료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역할 변화로 인해 미묘한 긴장을 겪는다. 이때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고립된다. 그러나 정희 씨의 수묵화 모임은 이 문제를 완화했다. 그는 서로의 그림을 보고 인생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림의 주제보다 중요한 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 그는 다시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경제적 여유보다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 기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붓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감쌌고 그 안에서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취미의 가치는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없어 문화생활을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돈을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수묵화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한 달에 몇만 원이면 재료를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은 극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다. 집중과 몰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 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며 면역력까지 개선시킨다. 김정희 씨의 말처럼 병원 갈 일이 줄었다는 건 과장이 아니다. 은퇴 후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투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감정의 소비다. 수묵화는 또한 노년기의 시간 감각을 다시 세워준다. 직장 시절엔 시간이 항상 부족했고 퇴직 후엔 시간이 넘친다. 그러나 수묵화를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머물게 한다. 먹을 갈고 붓을 씻고 종이를 펴는 과정은 일상의 의식처럼 반복되며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처럼 루틴은 노년기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라 부른다.
내일이 오늘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믿음이 생기면 인간은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의미 있는 일상이지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붓 하나, 화분 하나, 산책로 하나면 충분하다. 김정희 씨가 현재 하는 일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다른 은퇴자들에게 삶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는 이제 초보자들에게 수묵화를 가르친다. 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먹이 번질 땐 그냥 놔두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말에는 교사였던 시절의 교육적 통찰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번짐 속에서도 뜻이 있고 실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그 번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의 연속이다. 계획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감정이 남는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례를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 사회적으로도 은퇴자들이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예술치유 프로그램, 공동체 작업실 같은 곳이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이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공간과 관계의 회복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다. 퇴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김정희 씨가 개인의 힘으로 그 길을 찾았다면 사회는 그 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결국 붓 하나가 바꾼 건 단지 그림 솜씨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었다. 먹빛이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자신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살아간다는 건 여백을 두는 일이라는 걸. 젊을 땐 꽉 채우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비워두는 게 더 깊은 의미를 만든다. 은퇴 이후의 삶은 그렇게 완성이 아니라 여백으로 완성된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듣는다.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짜 쉼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환의 시기이며 그 변환을 이끄는 건 거창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작은 몰입이다. 붓 한 자루, 악기 하나, 흙 한 줌이 인생을 다시 살아보게 만든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느려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다. 다만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김정희 씨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중이에요. 그 말이 바로 은퇴 후 인생의 진정한 교훈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번짐 속에서 다시 스며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생의 두 번째 빛이 조용히 피어난다.